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과 최근에 가장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 반도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흔들리면서 가는 정말 주도주입니다. 그죠? 지금 반도체 기업 하이닉스가 됐던 삼성전자가 됐던 한미반도체가 됐던 소부장 한두 개 없으면 소외당하죠. 올해 상반기는 사실 2차 전지 없으면 소외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제 2023년 2, 4분기는 시스템 반도체 없으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없으면 소외된다 이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게 저는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이제 투자할 때 밸류에이션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깎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주가는 기대감을 먹고 산다. 그다음에 6개월 선행한다. 정말 반도체 섹터가 업황이 개선이 되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어떤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개선 기대감도 있었지만 확실하게 AI 반도체를 필두로 한 정말 엔비디아의 그 가도가 정말 무섭기 때문에 그 뒤에 좀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어떤 우리가 허무맹랑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경제 지표나 어떤 반도체 재고량 이런 것들이 확실히 바닥을 다지려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또 엔비디아 관련 말씀도 드리겠지만 마이크론이 실적이 기대치보다 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이크론 실적을 호실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데 호실적은 아닌 것 같고, 기대치를 상회하는, 원래는 손해를 이만큼만 볼 줄 알았는데 덜 봐서 좋은 실적을 선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AI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으로 엔비디아가 반도체를 강하게 끌어주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그 훈풍을 얻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은 2분기까지 안 좋았죠, 그죠? 3분기부터는 실적도 이제 가시화될 걸로 보이고 있는 거고요. 주가가 먼저 선행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반도체 중에서도 최근에는 어쨌든 간에 AI 반도체인 거죠. 네, 우선은 어떤 반도체 산업을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떤 CPU 계통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AI 반도체가 어떤 처리 장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워낙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도 그래픽 카드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스타트업 기업들이 AI를 연구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들고 있는 GPU를 매수를 하고 이제 소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실적이 좀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엔비디아의 캐파가 지금 AI 반도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증설을 열심히 안 해놨더니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청주 오송의 증설, 인천의 증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엔비디아도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2차 전지만큼이나 증설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엔비디아도 실적이 향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상 기대감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은 투자자분들이 인내심이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방송을 하다 보면은 엔비디아 퍼가 200이 넘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평가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세가 나오지 않고 있고, 엔비디아가 미끄러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견조하게 지켜주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견조하게 지켜주다 보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랑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수혜주는 뭔데, 이런 기대감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가온칩사 이런 종목들이 보여주고 있고, 수급 도형도 나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여전히 홀딩 의견을 드려도 좋을 것 같다. 그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야 지금 주도주 가운데 주도주죠, 그죠? 흔들면서 가고 그 안에서 순환해서 가는데요. 특별히 또 이제 반도체라고 다 가는 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몇 개 분야로 이제 집중해서 가는 거거든요. 반도체 그러면 이제 종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가는 그만한 상황인데요. 삼성전자 투자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삼성전자는 참 7년째 8년째 언제나 매수 의견을 들었었는데,
요즘 그 삼성전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언론 플레이는 좀 마음에 든다. 그렇게 좀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 하면은 보통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좀 매출 비중이 큰데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으니까 실적이 둥글둥글하다. 그래서 약간 좀 색깔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SK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2에 이어서 HBM3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는 같은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윈윈했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가 HBM3 양산을 갖추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4나노 메모리 4나노 어떤 매출 이제 어떤 매출처를 찾았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SK 하이닉스로 가려는 수급을 좀 흡수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 4분기,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저는 그냥 전향했습니다. 확실히 DS 사업부에서는 적자가 많이 나고 있고 어떤 휴대폰 사업부 이제 리포트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삼성전자에서 갤럭시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판매량이 저조한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그래도 좀 실적을 선방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에게 밀리지 않겠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 수급 동향 보면은 외인과 기관이 이제 뉴스를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거의 2, 4분기 들어서 외국인이 뭐 삼성전자를 뭐 몇십 주 샀다 이런 뉴스 읽어 보셨을 건데 최근에 뭐 부담되는 이제 박스권 단기 박스권 고점이기 때문에 부담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외인의 순매수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단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다시 최근에 산다고요? 꾸준하게 샀다가 네. 지금 최근 수급 보면 6월에도 3고를 빼고 모조리 다 순매수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근데 시장을 이제 사는 걸로 해석을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또 삼성전자 좀 팔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러군요. 최근에 보니까 7월 들어서도 다시 순매수 규모를 확장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특별히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산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SK 하이닉스에도 관심 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뭐 대동소이하게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좀 비슷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확실히 기대 수익률은 SK 하이닉스가 더 키울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예. 확실하게 HBM 2 시리즈 때도 SK 하이닉스 점유율이 엄청 났었고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SK 하이닉스가 끈끈한 이 연결고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BM3 뭐 AI 반도체 국내 수혜주는 당연히 SK 하이닉스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둬야 되는 부분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흑자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도 적자를 기록을 했고 그렇죠. 적자 폭이 네. 조금 더 커졌고 SK하이닉스가 이제 하반기 만회에서 흑자를 전환할까? 이 부분은 제가 신이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박사님께서 저보고 애국자라고 해주셔가지고 전 애국자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손 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도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 투자분들께서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확실하게 엔비디아가 죽지 않는 한은 SK하이닉스의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예.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SK하이닉스는 기관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가들도 종종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저는 매수 의견을 드리는데 나는 조금 빠른 기간 안에 매력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하시면 SK하이닉스 나는 한번 매수를 하면은 6개월 1년 이상 들고 가는 사람이야. 나는 매수 2주 만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막 손절을 막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안전해 보인다.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가운데서는 뭐 가장 핫한 게 HBM 아닙니까? HBM 관련주 가운데 이스페타시스가 먼저 이제 불을 뿜었고 다음에 또 최근에 쫓아간 게 쉬었다 간 게 한미 반도체예요. 이들 종목은 뭐 좋긴 한데 사실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이스페타시스, 한미 반도체 두 기업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약간 고평가 영역에 들어갈 때
많은 분들이 멀티플 이야기를 네. 하시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어떤 AI 반도체 섹터, 시스템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멀티플을 얼마나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은데 그래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최근 1년에 실적 컨센서스를 반영을 해서 어떤 주가 수익률을 좀 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제가 뭐 2018년, 2019년에도 봤었는데 그때는 이제 적자 기업이었고 2021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한 다음에 2022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개선이 된 종목이고 이수페타시스가 이제 납품하고 있는 PCB가 엔비디아에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관련 대장급 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뭐 멀티플을 몇 배를 줘야 되냐라고 말씀을 뭐 확실히 못 드리겠지만 엔비디아가 아까 포가 22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23이거든요. 그래서 좀 무섭습니다. 제가 이수페타시스를 저평가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지 무서운데 일단은 보통 성장주에 대해서는 멀티플 한 2배나 3배 정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업종포가 13.30이고 12개월 선행포가 27.60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한 2배가량 위치해 있습니다. 현 가격이. 근데 뭐 수급 동향이랑 주가 추세를 봤을 때는 꺾였다라고 판단되지 않고 근데 최근에 원래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분들의 매수세가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외인의 순매수세가 한 최근 7거래일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현 위치는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를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신규 매수할 때는 그 대신에 비중은 좀 적게. 근데 정말 이제 2, 4분기 엔비디아 실적이랑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했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2주 뒤까지도 현 위치를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좀 홀딩 관점으로 연말까지 보고 만약에 이때 단기적인 차익이 나오면서 좀 기간조를 거친다라고 하면은 조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가 부담스러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어떻게 보면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성장성을 더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는 어떤 엔비디아에다가 PCB 기판을 납품을 하고 있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 이 한미 반도체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 HBM 제조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고대역폭 제작에 필요한 TC 본더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한미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뭐 EMR 쉴드, 이제 차폐 쉴드랑 비전 플레이스먼트 어떤 검사 장비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점유율 1위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업황 부진에 따라서 실적 훼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데 TC 본더, 이 HBM 제작에 꼭 필요한 TC 본더를 통해서 실적 향상에 대한 기대감이 현 주가를 좀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아직 어떤 리포트 상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2023년 하반기 실적이 이 TC 본더를 통해서 대폭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수페타시스는 좀 둥글둥글하게 천천히 실적이 향상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한미 반도체는 하반기에 좀 폭발적으로 실적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업종포가 99.86인데 현재포가 50.11이고 12개월 선행포가 30.30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상당히 부담스럽게 상승한 종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수급 동향은 이수페타시스보다 긍정적이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밖에 소부장은 사실 기업이 많아서 이게 접근 전략이 참 어려운데요. 이 얘기 듣다 보면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손 팀장님 보시기에 관심주는요. 네, 확실하게 아무리 성장성이 유망한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뭐 바닥 대비 100% 올라온 종목, 그다음에 뭐 일간 변동성 15% 이상을 자랑하는 종목은 좀 적극적으로 권장드리지 못하겠지만 네. 여전히 그래도 안전하게 남들 모르게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그 종목을 좀 발굴해서 좀 소개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종목은 펜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기업 개요를 좀 소개를 드리면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에 정밀 공정 3D 정밀 공정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사 후공정 장비. 기업이다. 예. 네, 후공정 기업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1년 이전까지는 어떤 반도체 공정 장비를 주로 판매를 했다고 하면은 2021
2021년 중반부터는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 공정 장비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랑 2차 전지 동시 수혜를 입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요. 반도체 후공정 기업들 뭐 이제 구독자분들 아실만한 하나마이크론이랑 뭐 SNS텍이랑 SFA 반도체 이런 종목들도 반도체 업황 부진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24년 상반기 실적이 조금 훼손이 됐었다는 거죠. 하지만 펜트로는 1사분기 매출액도 67%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00% 증가하고 단기순이익도 1000% 증가하면서 2차 전지 관련 수혜 종목이라고 불러도 되는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나금융투자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방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고 HBM3와 고용량 DDR5 메모리에 대한 업황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역시도 소외가 예상이 돼가지고 3분기에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의 양산 체제 발언에 따른 수혜로 저평가 매도가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펜트론 자체로도 국내 기업을 넘어서 뭐 마이크론이랑 뭐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거래처 확보에 노력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포가 70.46이고 현재포가 31.77, 12개월 선행포가 12.98이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는 저평가 매도가 가장 높은 종목이니까 모아가시다 보면은 뭐 연말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는 뭐 소부장 쪽이 워낙 많아서요. 출연자들이 오시는 쪽의 맥락을 몇 개를 잡고 스타디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펜트론을 관심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HB투자그룹 손여로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